자, 고전시가 첫 번째, 제목은 공무도화가. 사실은 이거는 연대를 추정할 수 있긴 해. 고조선 시대 때 노래야. 고대 가요라고 하는데, 원래는 서사적 집단 가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공무도화가처럼 개인적 서정시가로 발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집단적 서사가요 중에 대표적인 게 구지가라는 게 있어. 구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그거 다음에 집단적인 게 개인적으로 발전하면서 나온 게 공무도화가가 최초란 말이야. 시대가 지금 나와 있어. 지금 알았니? 집단가요에서 서정가요로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 작품이 지금 공무도화가야. 그다음에 요거랑 비슷한 서정가요가 있는데 황조가라는 게 있어. 황조가 꾀꼬리. 그것도 서정가요고. 그래서 연대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좀 힘들어서 공무도화가하고 황조가 둘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서정가요라고 불러. 저기는 간단하게 사언사구 한역시가인데 원래 원문은 한자고 그걸 번역해 놓은 거 한글로. 사언은 네 글자란 뜻이고 사구는 네 줄로 되어 있다란 뜻이야. 그래서 형식은 사언사구 한역시가라고 부르면 된다. 굉장히 간단하지. 한자는 공무도화, 공경도화, 타하이사, 당내공화 이렇게 16자로 되어 있단 말이야. 자, 여기는 물이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물은, 두 번째 나오는 물은, 세 번째 나오는 물은 좀 달라. 해석을 잘 해야 되고요. 이 공무도화가의 또 특징이 있는 것은 뭐냐면 배경설화가 있단 말이야. 배경설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서정가요로 진 거야. 이야기가 뭐냐면 원래 이 공무도화가를 진 건 광리자고라는 고조선의 뱃사공이 있었어. 그 뱃사공이 남편인데 바닷가에서 어떤 머리를 풀어헤치고, 흰머리, 백수광부라고 하는데 흰머리인데 머리를 풀어헤치고 막 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랬더니 그 백수광부의 아내가 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막 말리고 있는데 결국 들어가가지고 물에 빠져 죽었어. 그래서 광리자고가 그걸 보고 와가지고 여옥한테, 자기 아내지, 여옥한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 노래를 불러줬어. 그랬더니 나중에 여옥이 슬퍼하면서 공후인이라는 악기를 뜯으면서 이 노래를 다시 불러서 지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옥이 이웃들한테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불러줬어. 그리고 공후인이라는, 사실은 공후거든. 악기 이름은 공후를 뜯었다. 공후인. 그래서 악공명은, 노래 이름은 공후인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해동가요라는 그 책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우리 그 책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야. 자, 내용 한번 볼까? 자, 이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끝내 그 물을 건너셨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신님을 어이할고. 자, 지금 선생님이 읽은 거랑 똑같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내용은 똑같고 어차피 한역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차이는 있는 거야.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자, 그럼 첫 번째 나온 거 볼까? 여기서 말하는 임은 백수광부를 말하는 거겠지. 그 광리자고라는 뱃사공이 바닷가에 갔다가 본 그 머리를 풀어헤치고 흰머리에 물러 들어가던 그 백수광부를 말하는 거야. 그걸 이마라고 부른 건 당연히 백수광부의 처가 불렀겠지. 그 물을 건너지 마고. 물 나왔네. 첫 번째 나온 물은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사랑이란 말이야. 사랑. 그래서 첫 번째 나온 물은 사랑이다. 그리고 물을 건너는 백수광부, 님이지, 그치? 님을 막 만류하고 있는 백수광부의 처의 안타까운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 게 첫 번째 1구에 나타난 거야. 자, 2구로 갈게. 임은 끝내 그 물을 건너셨네. 여기서 물이 나왔죠. 여기서는 물은 이별을 의미하는 거야. 이별을. 떠나버렸다는 얘기니까 임의 부재라고 해도 돼. 그거 건너지 말라는데 결국 떠나버렸네. 물을 건너셨네. 자, 그래서 두 번째 구, 1구와 2구는 님이 떠난 거야.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떠난 거야. 자, 3구로 갈게.
타이사라고 나와 있는 거. 타이사니까 죽었지요.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여기서의 물은 죽음을 말하는 거지. 죽음, 즉 임의 죽음, 사별을 말한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마지막 체념의 정서, 가시니 뭐이 할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지. 그러니까 체념의 어조가 나왔고, 가지 말라는데 기어코 간 님에 대한 한탄이 나온 거야. 어떻게 보면 마지막 부분은 우리 민족적 정서인 한이라는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한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에 맺혀 있는 거야. 가슴에 딱딱한 거고 막 뭐가 만져지는 거야. 답답하기도 하고. 그게 한인데, 민족적 정서인 한의 표현은 1, 2, 3, 4, 4구에 나와 있다. 그리고 님이 죽었단 말이야. 가지 말라고 하는데 결국 물에 빠져 돌아가셨다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님에 대한 어떤 체념의 정서, 슬픔, 이걸 노래한 게 마지막 4구다. 그래서 3구하고 4구는 임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이게 공무도화가의 내용인데, 제목 공무도화가는 이거는 그대란 뜻이야. 무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 금지의 뜻이야. 도하, 이 말은 강을 건너갔다, 그런 얘기야. 백수광부의 아내가 남편을 걱정하면서 만류했는데 결국 백수광부가 건너다 죽게 됐고, 님과 사별한 백수광부 아내의 어떤 한탄과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 이거는 백수광부의 처가 지은 것이 아니고 뱃사공, 고조선 뱃사공 광리자고가 그걸 보고 노래로 불러줬더니 여욱이 지어놓은 노래라고 하면 되겠어. 알았지? 자, 여기는 지금 물이라는 게 사실은 강인데, 시적 화자와, 즉 시적 화자가 백수광부의 처라면 그 다음에 님, 남편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게 바로 물이란 말이야. 물. 알겠지? 네 줄로 되어 있으니까 기승전결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건 아니야. 기승전결은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기는 일어났다, 승은 그걸 이어받았다, 전은 펼쳤다, 결은 마지막에 마무리했다라는 뜻인데 그냥 1, 2, 3, 4로 알고 있어도 된다. 자, 그러면 이 공무도화가 서정가요를 잠깐 정리하면, 잘 들어봐. 남편에 대한 아내의 사랑, 그건 첫 번째 1구에 나와 있지. 체념, 이건 마지막 4구에 나와 있는 거야. 근데 굉장히 간단하잖아. 짧잖아. 그래서 간결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직설적인 표현이 나와 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어이할고 난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직설적 표현이란 말이야. 그래서 간결하면서도 직설적인 표현이 드러나 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심이 되는 소재, 즉 제재는 물이야. 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물은 강을 말하는 거고, 시적 화자와 님을 단절시키는 소재이란 말, 소재에 해당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강물, 물이라는 건 또 님의 죽음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자, 그리고 1구에서 일행이라고 하지, 짤막하게 여인의 어떤 절규, 하지 말라고 하는 만류, 그다음에 님과의 만남을 지속하려는 어떤 여인의 처절한 몸부림이 생생하게 느껴져.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잘 들어봐. 여인은 가지 말라고 했고 백수광부는 떠나버렸죠. 그러면 여인 입장에서는 가지 말라고 하는 게 뜻이라면 그 여인의 뜻은 좌절됐지. 이럴 때 미적 범주로 얘기하는 게 비장미라고 하는 거야. 비장미. 좌절이 비장미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인은, 즉 화자는, 백수광부의 처는 만류하고 있는데 님은 그걸 외면하고 떠났기 때문에 비장미를 느끼게 해준다. 이게 첫 번째 1구에 나온 거고, 2구에는 결국 그 님의 강물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주 비극이었지, 그지? 그 다음에 3구에 가서는 이건 이제 죽음에 이르는 거야. 죽음에 이르렀고 완전히 사별, 이별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단 말이야. 마지막 4구에서는 어떻게 님은 이미 죽었고 원망과 체념의 정서가 나타나고 민족적 정서인 한, 슬픔이 드러나는 줄이 바로 4구다. 결국 아내마저 죽음을 선택하고 마는 비극으로 끝나게 된다. 그러니까 백수광부의 처도 남편을 잃고 사별하고 난 다음에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끝난다고 이야기해도 되하라니.
자, 이 강물은 사실은 고려가요란다. 고려 한시 중에 정지상이라는 사람이 지은 송인이라는 한시가 있어. 그것도 역시 강물에서 이별하는 거야. 근데 정지상의 송인이라는 한시는 이별하고 나서 그 이별할 때가 되면 해마다 강에 가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래서 그 강물이 줄지 않고 있다는 다소 과장된, 다소가 아니지, 아주 과장된 표현이 나와 있는데 내용은 똑같단 말이야. 님과의 사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비극적 결말로 끝난 백수광부와 그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고요. 정지상의 송인을 잠깐 얘기했는데 이 송인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 우리가 흔히 우리 민족적 정서를 한이라고 하는데, 한은 이 사무치는 거야. 자, 님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못 만나지? 보고 싶어 죽겠는데 못 만나지? 안쓰럽지. 선생님 있잖아. 한의 정서를 이렇게 생각해. 잘 생각해봐. 어떤 사람이 음식점에 왔어. 그리고 아내하고 자식하고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거야. 행복하지. 근데 옆 테이블 보니까 옆 테이블 가족이 왔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 그리고 어머니한테 맛있는 거 막 권유하면서 정말 뭐랄까 화목한 모습이야. 그때 가족끼리 왔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오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로 한이란 말이야. 왜냐면 이쪽 옆 테이블에 가족끼리, 어머니가 아닌 테이블에 있는 사람은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 그때의 마음이 안쓰러운 거야. 지금 살아계셨다면 내가 저만큼, 아주 저보다 더 이상으로 잘 어머니한테 효도할 텐데, 효도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식으로서의 마음에 한이 맺힌 거지. 그런 게 한이라고 생각하면 돼. 보통 마음속에 맺힌 응축된 단단한 덩어리, 차가운 덩어리, 이걸 한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물은, 여기서 물은 우리가 보통 원형적 이미지라 그래. 원형이라는 건 본질, 근원, 뭐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여기서 본다면 송인에서도 그렇고, 송인에서는 이제 그 해마다 그 이별의 그때가 되면 눈물을 흘린다 그랬잖아. 그게 바로 한의 정서고, 눈물이 결국 한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 우리에게 갖고 있는 정서 중에 본질적 정서, 원형적 정서에 해당되는 게 바로 물이다. 눈물, 이거에 해당되는 거야. 이게 공무도화가의 내용이야.